막 강의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래요? 옆에 있는 기자들이 진짜 우실 거면 눈물을 좀 흘리세요라고 약간 조롱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명이 1인 시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처벌이 돼야 될 사람으로 네. 크게 이제 동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혐의 사실이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주진우 기자 표현에 따르면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는데 혐의가 대략 2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돈에 관련된 겁니다. 네. 참. 조사 시간은 박근혜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검찰이 준비했던 질의서만 A4 용지로 120장이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준비해 놓고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뭐 21시간 정도 했으면은 뭐 대부분의 질문은 물어봤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답변이 굉장히 짧았겠죠. 네. 모른다, 아니다, 뭐 이렇게 거의 기억나는 바 없다. 거의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새벽에 우리 이명박 씨가 나왔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소환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거와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그 표정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피곤함이 굉장히 역력해 보였는데 MB는 사우나 갔다 온 사람 같은데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하고 저는 그래서 야 이분이 체력이 좋은지 체력이 이렇게 좋으시대잖아요. 네? 체력이 좋은 건지 뉴스에 나온 바로는 골프와 테니스로 늘 단련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는 피곤한 표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체력이 좋고 뭐 이런 걸 뭐 정평이 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게 체력 문제도 체력 문제지만 이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 네. 그 웬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랑 똑같은 거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기업하면서 뭐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거 뭐 배짱이 큰 건지 진짜 이 뻔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MB도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인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증거들로 또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만으로 뭐 크게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부인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증거가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사 받으면서 부인을 하면 검찰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물을 하나씩 이렇게 제시하면서 또 설득하고 그러죠. 그 과정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증거를 들이대면 그러면 주로 수긍하잖아요. 근데 MB는 증거를 들이댔는데도 수긍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른다. 대부분 뭐 내가 안 했다라기보다는 모른다 또는 뭔가 일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 그거는 신문 보도를 봐도 측근이 한 거다. 뭐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포빌딩 지하에 나온 그 증거 자료도 나는 그건 모른다. 뭐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른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내 아들이 갖다 놨나?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난 모른다. 완전히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SNS에서 그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인데 그거 들이밀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그때 내가 대통령이었나? 난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는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이명박이었습니까? 내가 이명박 맞네요. 아마 측근 이명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저께는 그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과 군의 댓글 공작 사건이 그 개입한 혐의는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거까지 조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조사한 뒤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건 파도 그냥 끝까지.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게 MB를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만약에 한 번 더 부르지 않을 거면 아예 구속영장을 칠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MB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김백준의 전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재판 도중에 발언을 신청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발언을 했어요. MB의 혐의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맞죠. MB는 자기 사람들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참 그렇게 덕이 없다지 않습니까? 덕이 없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특히 관상적으로도 덕이 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김백준 기획관의 그 발언이 MB 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죠. 당연히 미칩니다. 이거는 또 법정에서 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발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혹시나 네.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발언이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네.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돼 있는데 네.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한 발언은요. 네. 증거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도 큰 네.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예측하는 것은 MB를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다.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청구를 했죠. 네, 네, 네.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0일. 그러면 개나리 꽃이 활짝 폈을 때. 근데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도 박근혜 쪽은 측근들이 계속 함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네. 슬슬 이제 좀 털어넣는데 이쪽은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덕이 없어요. 네, 덕이 없어. 아니 제가 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기자 한 분하고 네. 우연하게 이제 밥을 먹었는데 MB를 담당해서 취재하는 기자분인데 그래서 그 영포 빌딩이나 이런데 항상 가 있었대요. 그럼 네. 측근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네. 자택이나 영포 빌딩. 근데 보면 측근들이 굉장히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안 챙겼다는 느낌이 드는 네. 이명박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챙기는 거는 전두환이가 제일 잘 챙긴 것 나름 같아요. 그 전두환 많이 챙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두환 측근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돈으로 네. 이렇게 네. 티내는 것도 짜증나지만요. 네. 자기 혼자 다 저렇게 하는 것도 정말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국정농단 정말 나라를 들어먹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네. 국민들이에요. 네. 9년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방 분권이 또 강하다는 것도 되죠. 네. 네. 오는 6월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B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MB 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여론을 펼치는데 네. 그 주장은 점점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절대 다수가 MB의 처벌을 원한다. 네. 두 번째는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네.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 이은영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네. 요게 아마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죠. 다들 놀랐죠. 정말 잘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만에 세계 정세가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일본도 거의 패싱되고 있지만 차이나 패싱 또 얘기 나오잖아요. 네. 또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조만간 만날 것 같아. 네. 더 이상 패싱되기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관계가 사실 그 개선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립되잖아요. 북한까지 서로 정상회담하고 국교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중국과 북한은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또 김정은에 대한 홀대론이 있어요.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 만나줬어요. 사실 네. 안 만나줬는데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이제 시 황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그 대외 전략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도 체력 문제지만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 네. 그 웬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기업하면서 뭐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거 뭐 배짱이 큰 건지 진짜 뻔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MB도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그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인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다른 증거들로 또 기소가 되고 네. 또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만으로 뭐 크게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부인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증거가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사 받으면서 네. 부인을 하면 검찰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물을 하나씩 이렇게 제시하면서 네. 또 설득하고 그러죠. 그 과정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증거를 들이대면 네. 그러면 주로 수긍하잖아요. 네. 근데 MB는 증거를 들이댔는데도 수긍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른다. 네. 대부분 뭐 내가 안 했다라기보다는 모른다 또는 네. 뭔가 일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 그거는 신문 보도를 봐도 네. 측근이 한 거다. 뭐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그러면 있어요. 이제 영포빌딩 지하에 나온 그 증거 자료도 나는 그건 모른다.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른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내 아들이 갖다 놨나?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난 모른다. 네. 완전히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SNS에서 그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다 그러더라고요. 막 강의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래요? 옆에 있는 기자들이 진짜 우실 거면 눈물을 좀 흘리세요라고 약간 조롱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명이 1인 시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처벌이 돼야 될 사람으로 네. 크게 이제 동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혐의 사실이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주진우 기자 표현에 따르면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는데 혐의가 대략 2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돈에 관련된 겁니다. 네. 참 조사 시간은 박근혜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검찰이 준비했던 질의서만 A4 용지로 120장이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준비해 놓고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뭐 21시간 정도 했으면은 뭐 대부분의 질문은 물어봤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답변이 굉장히 짧았겠죠. 네. 모른다, 아니다, 뭐 이렇게 기억나는 바 없다. 거의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새벽에 우리 이명박 씨가 나왔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소환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거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그 표정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피곤함이 굉장히 역력해 보였는데 MB는 사우나 갔다 온 사람 같은데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하고 저는 그래서 야 이분이 체력이 좋은지 체력이 그렇게 좋으시대잖아요. 네? 체력이 좋은 건지 뉴스에 나온 바로는 골프와 테니스로 늘 단련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는 피곤한 표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체력이 좋고 뭐 이런 걸 뭐 정평이 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게 체력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돼 있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한 발언은요. 증거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도 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예측하는 것은 MB를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다.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청구를 했죠.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일. 그러면 개나리꽃이 활짝 폈을 때. 근데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측근들이 다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박근혜 쪽은 측근들이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슬슬 이제 좀 털어넣는데 이쪽은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덕이 없어요. 네, 덕이 없어. 아니, 제가 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기자 한 분하고, 우연하게 이제 밥을 먹었는데, MB를 담당해서 취재하는 기자분인데, 그래서 그 영포빌딩이나 이런데 항상 가 있었대요. 그럼 측근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자택이나 영포빌딩.
근데 보면 측근들이 굉장히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안 챙겼다는 느낌이 드는 네. 이명박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챙기는 거는 전두환이가 제일 잘 챙긴 것 나름 같아. 그 전두환 많이 챙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두환 측근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돈으로 네. 이렇게 네. 티내는 것도 짜증나지만요. 네. 자기 혼자 다 저렇게 하는 것도 정말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국정농단 정말 나라를 들어먹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네. 국민들이에요. 네. 9년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방 분권이 또 강하다는 것도 되죠. 네. 네. 오는 6월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B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MB 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여론을 펼치는데 네. 그 주장은 점점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절대 다수가 MB의 처벌을 원한다. 네. 두 번째는 측근들이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네.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 이은영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네. 요게 아마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죠. 다들 뭐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인데 그거 들이밀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그때 내가 대통령이었나? 난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는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이명박이었습니까? 네. 내가 이명박 맞네요. 아마 측근 이명박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근데 어저께는 그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과 군의 댓글 공작 사건이 그 개입한 혐의는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거까지 조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조사한 뒤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건 파도 그냥 끝까지.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게 MB를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만약에 한 번 더 부르지 않을 거면 아예 구속영장을 칠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제 MB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김백준 전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재판 도중에 발언을 신청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발언을 했어요. MB의 혐의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맞죠. MB는 자기 사람들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참 그렇게 덕이 없다지 않습니까? 덕이 없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특히 관상적으로도 덕이 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김백준 기획관의 그 발언이 MB 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죠. 당연히 미칩니다. 이거는 또 법정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발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혹시나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져